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9일 수요일 아침 9시 21분입니다. 요즘에 시장 상황을 보시면 특별히 어떤 시장을 쥐락펴락할 만한 그런 이슈가 없습니다. 그런 뉴스가 특별히 없어요. 뉴스 타이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세요. 이렇다 할 시장을 빠뜨릴 만한 뉴스나 시장을 올릴 만한 뉴스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뭐가 있긴 한데요. 다음 주에 FOMC 회의, 미국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그리고 다음 주가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주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이벤트 정도가 아마 시장을 쥐락펴락할 만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그냥 아무런 뉴스도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제 구독자분들 리플에 많이 달아주셨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시장 붕괴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뭐 사실 이게 시장 붕괴의 트리거인지 아닌지 아직 사실 확신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주식이 비싸다. 주식이 단기 급등해서 주식이 너무 비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시장의 가장 큰 악재이지. 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특별한 뉴스도 없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에 그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고 보시다시피 하루에 막 4%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정신줄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자꾸 시선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깔때기 안으로 빨려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꾸 멀리 보시고 아, 어쨌든 너무 하루하루의 시세에 집착하지는 마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어젯밤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좀 여유를 좀 가지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아무튼 어젯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왜냐면은 어젯밤에 생각해보시면 미국장이 개파락 출발을 많이 했죠. 어젯밤 나스닥이 개파락 출발 제법 많이 했고, 설마 저렇게 개파락으로 마이너스 3% 정도 떴는데 여기서 추가로 더 하락시킬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그게 일단 저의 그냥 생각일 뿐이었던 거고,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 이렇게 더 빠지는 게 맞긴 맞아요.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리플 달아놨죠. 밤 10시 20분쯤에 리플 달아놓은 게 개파락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점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고 더 빠질 가능성 높다. 이거는 오늘 반등 없을 가능성 높다라고 일단 리플 달아놨었는데요. 솔직히 그렇게 리플 달면서도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야, 이게 개파락으로 나스닥이 마이너스 3%대 출발했는데 이 장중에 또 빠질 구석이 있겠다. 이게 설마 장중에 또 빠질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빠진 거죠. 근데 그 이제서야 조금 슬슬 조금 오버해서 빠지네라는 생각을 해볼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슬슬 야 이거 나스닥이 좀 과하게 빠지는 것 같다. 이제 조금 빠지는 정도가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슬슬.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뭐를 어떻게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어떤 판단을 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은 이게 사실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이 하락이 끝나고 반등이 툭 튀어나오거나 해야 이제 뭔가 이제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방에 쭉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분석을 할 만한 그렇게 많은 단서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선가 이제 하락이 정지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 게 1파였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게 어떤 하락의 한 사이클이었구나라는 게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계속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쨌든 이 한 번 빠진 이 사이클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 정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은 이평선 같은 걸 조금 좀 겹쳐놓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잠깐만요. 이평선을 두 개만 띄워 놓겠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좀 예전과 이제 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21선하고 61선만 놓고 좀 일단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드려 볼게요. 이게 뭐 절대적인 분석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얼마나 지금 강하게 시장에 빠지고 있는 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이평선을 놓고 좀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보시면은 지금까지 나스닥이 3월부터 올라올 때 계속 보시면 2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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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선 하면서 올라왔어요. 파란색 선 21선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유달리 좀 강하게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도 이쯤에서 반등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젯밤에 보시면 61선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61선 부근까지 내려왔어.
일단은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최소한 지금까지는 21선 터치하면서 계속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죠. 21선 터치하면서 반등하니까 계속 고점이 높아지는 이런 특징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21선 터치하니까 고점이 조금씩 높아졌다라는 거. 근데 이번엔 21선 완전 붕괴시키고 최소 61선 단위 때까지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소한 나스닥의 고점을 높이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락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음번에 반등의 강도가 어떻게 될지, 다음번 상승의 강도가 어떻게 될지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추측이 될 수가 있겠는데, 물론 어디서 반등할지는 모릅니다만은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쑥 내려왔다는 것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다음번에 반등을 하더라도 조금 좀 그 폭이 제한될 수 있고 힘이 좀 약하겠구나라는 아이디어 정도는 일단은 그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예. 지금까지 21선 놓고 반등하다가 드디어 61선 부근까지 내려왔다. 21선에서는 뭐 반등하는 척 했지만은 결국 61선까지 내려왔다라는 게 좀 중요한 점인 것 같고, 그 다음번 반등할 때 약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여기서 일단 생긴 거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서 일단은 이 한 번의 하락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 섣불리 뭔가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좀 독특한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게 변동성 지수 이런 게 조금씩 좀 아리까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이 부분은 좀 헷갈리고 있어요. 빅스 지수를 놓고 보면은요. 빅스 지수를 놓고 보면 어쨌든 어제 초록색 양봉이 들어왔고 초록색 양봉의 윗꼬리가 좀 달리긴 달렸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그래도 추가적인 일단 그 양봉 마감했으니까 양봉의 상승 마감했으니까 일단 좋아 보여요. 일단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 UVXY라는 우리 변동성 지수에 베팅한 상품들을 놓고 보면요. 사실 모양이 좀 싸해요. 이런 변동성이나 이런 옵션 같은 게 무려 3거래일 동안 이렇게 저항을 넘지 못하면 좀 추세적으로 꺾이는 경향이 살짝 나타나긴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그걸 결정하겠죠. 오늘 밤에 여기서 변동성을 더 죽이면서 시장이 좀 반등하면서 안정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시장이 오버슈팅 나왔었잖아요. 계속 오버슈팅 나왔었는데 이번에 오버슈팅으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아니고 이번에 언더슈팅이겠죠. 방향성이 아래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변동성 지수가 팍 갭상승을 하면서 장대 양봉을 쭉 뽑아서 뭐 2-30% 올라버렸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 붕괴가 나타나면서 이제 언더슈팅으로 본격적으로 가는 거겠죠. 뭐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 버린다면은 어떤 그림이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9월 달에 폭락 주고 나서 10월, 11월 달에 조금 더 오르겠다는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여기서 계속 그냥 비리비리하게 변동성이 쭉쭉쭉쭉 감소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예,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좀 반등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겁니다. 여기서 바로 오버슈팅 주면서 바로 여기서만 오늘 밤에 갭상승 빡 해가지고 무슨 악재가 나와서 막 갑자기 변동성이 막 수십 프로 이상 튀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언더슈팅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죠. 예. 요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뭐 나스닥 변동성 지수를 봐도 똑같은 얘기고요. 나스닥 변동성 지수를 봐도 여기서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은 평상시였으면 바로 죽는 건데, 요즘 시장 상황이 조금 좀 맛이 가 있다 보니까 위쪽으로 오버슈팅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그럼 아래쪽으로 언더슈팅 나오지 않으란 법이 없자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언더슈팅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언더슈팅이 나온다면은 오늘 밤에 이런 변동성 지수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 이런 모습 보이면은 중간에 인버스 한번 싹 털어주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서 갑자기 많이 튀어가지고 변동성이 갑자기 이번에 3월 고점 부근으로 9월 달에 도달해 버린다면은, 그렇다면은 약간 좀 이거는 오히려 하락 보시는 분들한테 좋은 그림이 아니겠죠? 요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어젯밤에 하락은 그래도 조금 좀 의미가 있긴 있는 거예요. 보면은 달러가 이제 올라왔어요. 달러가 이렇게 보시면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추세선 위쪽으로 안착하면서
주식이라든가 이런 게 다 빠지고, 그리고 어제 골드하고 채권이 좀 올랐더라고요. 안전자산이랍시고 또 올랐대요. 아무튼 뭐 더럽게 강한 골드하고 채권인데, 골드하고 채권 같은 게 어젯밤에 좀 오른 이런 모습, 그러면서 주식이 동시에 폭락했으니까 어젯밤에 일단 분위기가, 시장 심리가 확실히 좀 한풀 꺾였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긴 있겠죠. 아무튼 뭐 달러 인덱스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뭐 여기서 곧바로 올라가냐? 곧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솔직히 보통 이래요. 보통은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돌파 안착하면은, 이 추세선 돌파 안착이 이게 진짠가 싶어서 이게 한 번쯤 아래쪽으로 확인하러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갑니다. 확인하러 왔다 여기서 밀려버릴 수도 있고, 확인하러 왔다가 튀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선을 다시 확인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최소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여기까지 좀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달러가 뭔가 심상치 않죠, 그죠? 달러가 위쪽으로 일단 올라오기 시작했고, 추세적인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달러가 올라오면 모든 게 끝이다. 어쨌든 근데 지금 달러가 어떤 변동성을 폭발시킬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달러가 이 변동성을 폭발시키려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최소한 여기 고점을 넘어가야 돼요. 여기 고점 넘어가서, 보시면 달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락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5에서 90, 94, 95 자리를 그냥 이제 완전 폭락으로 내려온 셈인데요. 이 자리는, 이렇게 폭락한 자리는 통상적으로 어떤 저항이 없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 올라가게 되면 쑥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한 94 정도는 안착을 해주면은, 94 안착하면 그 다음부터는 95까지는 폭등이다. 달러 폭등. 이 뭐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이 달러의 올라오는 속도나 달러의 방향성이 명확히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가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게 시장의 불안 요인은 아닙니다만은, 나중에 어느샌가 이 94를 넘어서 갖고 안착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확 급등해 버리는 순간이 온다면은, 이 달러 급등이 또 시장의 어떤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이런 말씀 정도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시장 상황이 정말 미쳐 있어가지고 61선 부근까지 일단 뭐 내려오고 있고요. 저도 어제 이렇게까지 하락할 줄은 몰랐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 자산들, 뭐 이거 구리죠, 구리 값도 빠지고, 뭐 유가도 본격적으로 좀 빠지고 있고, 슬슬슬 뭔가 시작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이렇게 뭐 나스닥이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게 뭐 추세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뭐 다음번에 뭐 어딘가 내려왔을 때 저점이 더 낮아지고 해야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되고, 뭐 고점이 낮아지고 해야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승 중에 한 번 빠진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 한 번이 좀 강한 것일 뿐이죠. 그 한 번이 좀 유달리 강하다라는 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그죠? 한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제 미국이 하락했으니까 오늘도 하락 출발했을 겁니다. 그죠? 개파락 출발했죠. 어 이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지금 줄줄줄 흘러내릴 수가 없는 게, 보시다시피 만기주 오늘하고 내일 이제 2거래일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1거래일이다 포함하고 오늘 내일 해서 이제 2거래일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한 건데, 옵션 만기일까지 2거래일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 전에 어땠어요? 계속 시장 올랐었죠. 올랐었으니까, 야, 나 만기일까지 안 빠질 거야 라는 생각이 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포지션들을 지금 위쪽으로 좀 잡아놨으니까 만기일까지는 최소 안 빠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일이 생긴다면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코스피는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미국이 폭락한다고 해서 한국은 그렇게 막 많이 빠지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그죠? 한국 우리 든든한 개인들이 받쳐주시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받쳐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게 미국이 폭락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5% 폭락을 해도 삼성전자는 0.5% 1% 하락밖에 안 해요, 그죠? 왜냐? 미친 듯이 받아주니까. 그놈의 동학운동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애국심으로 받아주신다니까 어쨌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안 빠집니다. 하지만 이제 만기가 끝나고 나면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뭐 선물 같은 경우는 박스권 위아래로 311, 뭐 315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뭐 당월물 옵션은 이제 뭐 거의 죽었으니까 요거는 큰 의미 없고, 차월물 옵션들 잘 보시면서
차월물 콜옵션들 중에서 이 넥라인 붕괴시키는 놈들이 나오는 건지 여기 요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디선가 콜옵션이 지키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콜옵션이 여기 붕괴시키는지 여부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이 추세선 붕괴시키면은 이 하락연자로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지금 일단 콜옵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방 빠졌잖아요. 여기서부터 어디인가까지 반등이 나왔고, 이번에 어디선가 저점을 붕괴시키게 된다면 하락연자로 빠지면서 지수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콜옵션이 하락연자로 빠진다라고 해서 그 선물이 반드시 뭐 하락연자로 빠진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간 좀 일단 콜옵션이 일단 콜옵션이 지금 오늘 거래되고 있는 이 자리는 잘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거래되고 있는 이 자리가 콜옵션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콜옵션이 오늘 거래되는 이 자리를 붕괴시키고 이 아래쪽으로 레벨이 다운돼 버리면은, 그렇게 되면 당분간 지수는 이 박스권 하단대까지 쑥 밀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뭐 얘기 드릴 건 다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오래간만에 중국이나 한번 볼까요? 중국 얘기 요즘에 좀 잘 안 드렸죠. 중국도 요즘에 슬슬 이제 그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긴 됐습니다. 중국 잠깐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상승 추세 끝난 거죠. 어쨌든 저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여기 저점 깨고 여기 저점 낮아졌으니까 일단은 상승 추세는 끝난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저점과 고점 낮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 나오고 있고, 뭐 그래요. 여기 그 홍콩도 좀 비리비리한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홍콩도 여기 저점이 중요했는데 여기 저점 깨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홍콩 같은 경우도 큰 틀에서 보면은 상승 추세는 일단 마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슬슬 하나둘씩 그 저기 상승 추세가 깨지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럽에서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가 또 그렇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처지기 시작했죠. 여기 저점이 중요했는데 여기 저점 낮아지고 이렇게 꺼지고 있고 이렇게 꺼지고 있고, 물론 여기하고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저점 낮아지고 있죠. 어쨌든 영국 같은 경우 유달리 약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간혹가다 이제 이런 나라들이 슬슬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국가들이죠. 얘네들이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 여기 정도까지 점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